예,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상당히 물이 좀 여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비 탱크를 하나가 만들지 않으면 네. 여름에는 사용을 못할 정도로 네.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네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갈수기 때 많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내리도 현재 급수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양수, 현재 양수 양을 점검을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회복일이 아시죠? 율림마을. 예. 아니 거기는 항상 좀 문제가 많잖아요. 예. 급수 때문에 굉장히 에러가 많은데 어떤 대안이 있어요? 참, 거기 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요. 기존 집수령에서, 취수령에서는 불소가라고 특허가 높아가지고, 다른, 공을 이용을 했는데, 수량이 부족하고, 근데 그 근방에 불나올 만한 데가 없습니다, 다시. 부장님께서도, 좀 대안으로 제시한 데는 또 먼 거리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방안을 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예. 지금 상수도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관광호텔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밑에 황목대 밑에까지 가 있죠. 밑에까지 와 있죠? 예. 거기서 그 마을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글쎄 진짜 그건데 한 2km 정도 됩니다. 2km? 예. 2km 거의 그렇게 되겠네요. 제가 봤죠. 거기 그 안에 골프장도 있고 지금 보면은 주택 단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쪽 주택 단지나 골프장에는 사실 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더라면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투자해서 해보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만나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들어갈 것이 얼마나 되나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 낼수 있는 걸 확실히 알아봐가지고 최대한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쨌든 그쪽 관련된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고 제가 또 배수지도 좀 설치해야 되고 해서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겠는데 우리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골프장하고 주택단지에서 자기네들도 의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좀 협의를 한번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적극 좀 추진하셔서 그 안에 해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수도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영가리는 지금 개인 급수 시설 시청을 받고 있고요. 가정 급수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포에처럼 지금 환경과 손수 관로 사업까지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완결 시점이 언제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갔던 7월, 7, 8월 중에는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포에천이 5가구가 지금 도로 점용 허가 문제로 해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게는 하여튼 7, 8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것이 포에천이라든가 영가리 쪽 주민들이 작년에 이제 매립장 소멸시설을 해서 이제 민원을 줬던 사항이고요. 또 그분들의 주장이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다른 민원이 좀 발생되지 않게끔 수사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주시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또 소장님께서 관심을 주셔가지고 매립장에 지금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쓰레기 매립장에 상수도가 없는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권태순 회장님 계실 때 직원들한테 몇 말씀 나눠봤더니 아침 일어나고 나서 칫솔도 못하고 손도 못 씻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소장님이 나름대로 포에천 주민들의 갈등 문제 이런 종합적인 것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매립장은 들어갔는데 포에천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조명 허가도 그렇습니다.
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뜬 거기 때문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안 하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절차는 정확히 봤대 절차의 과정 속에서 15일 동안 책상 속에다 집어넣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다가 홀딩해주고 안 해주는 그 국토사무소 담당자 부장 앞에다가 작년 11월 달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가평 군수에 직함이 찍혀서 가는 공문이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절차상을 밟아줘야지 보지 못한 거에서 아주 물분을 피웠던 사람이고요. 이외에도 그런 것들은 좀 소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하셔가지고 그다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좀 다시 한번 말씀 주시자는 말씀드리겠고요. 21쪽을 보시면은요. 분류 소비 시설 운영 관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설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염 총량제가 이제 임의계에서 의무제로 바뀌면서 오염물 발생 요인을 봤더니 저는 깜짝 놀란 게 가축 분뇨에 대한 오염 처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가평이 과연 축사가 얼마나 많고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드나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 말씀 주셨지만 오염 발생 요인이 그러니까 가축이나 분뇨에서 발생되는 게 몇 퍼센트가 되죠? 그 부분은 저희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축산 폐수를 받는 거는 그 규모 이하만 받는 거고요. 규모 이상은 자체 그 처리 시설로 해가지고 자체 처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영세한 그 축산농가가 저희가.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종화조 사업을 하신 사장님들께서 수없이 민원을 줬는데 저도 한 번은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못 가져가 이번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이낸스 R&D 하고 가평군청의 이제 환경계 오염 총량 그리고 정화조를 차량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그리고 이제 그 상하수도에 지금 이거 분뇨 처리 담당이 어디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하수 담당하고 농업과의 축산하고 방역 그리고 센터에 이제 미생물 이런 분들이 좀 모여서 제가 정성기 오총 대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염 총량대 발생 요인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하신다면 한 7월 한 2일 날 10시에 의회에서 좀 간담회를 좀 가지는데 기자님들 오지 마시고 그 실무자들만 좀 오셔가지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그 고민거리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왔을 때 기자님한테 소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절차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또 지금 정화조 운영하시는 분들의 민원과 또 지금 임의대에서 문제를 가면서 오염 발생 요인을 취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좀 고민하는 것이 국토관리 때문에 또한 오총제에 대한 고민의 선행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주시죠.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축산 분뇨 관련해가지고 5초 이제 사건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흡연과라든지 농업과하고 같이 공존해서 저희가 할 일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소장님을 말씀드리고 당장 기념도 계시고 이제 또 농업과 오늘 5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날 10시를 딱 잡아셔가지고 한번 그 민원인들도 수업 시간에 민원을 줬기 때문에 저도 한번 스터디도 하고 싶고 내용을 좀 깊이 좀 고민하고 싶어서 그런 반대를 그때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교입니다. 상하수도 앞으로는 업무가 좀 궁금하십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 민원과 관련 민원 관리력 그거가 처분서가 나왔죠. 네. 이제 관리료가 400원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100%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중공 검사 신청 호거에 대한 이제 반려가 되거든요. 그럼 반려가 된 이후에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예, 사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뽑을까 말까 고민하던 중인데 이러가 하면 저희 신고거든요. 네, 신고인데 여기 지금 반려를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신고를 하고 준공 신고를 합니다. 준공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하수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해서 준공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규정에 만약에 안전망 설치가 안 됐다든지 뭐 어떤 또 균형이 안 되든지 부정과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조치가 됐는데 반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반려가 아니라 부적합 통보를 하면은 다시 시설 개선을 해서 신청하면은 다 준공 처리 그거 다 준공 처리가 된 겁니다. 준공 처리 다 된 겁니다. 근데 반려는 문서를 다 내주는 건데 이건 시고이기 때문에 사실 그럼 실질적으로 서류를 반려한 걸 아니네. 아니죠. 부적합해가지고 다시 보완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서류상을 가지고 보면은 네. 이것도 하나의 민원서인데 이런 서류를 어떤 중공검사를 신청해서 좀 미비점이 있다면 일반적인 생각에 이제 보완을 요구해서 네. 처리 기간을 주어서 보완을 요구하면 그 보완이 이루어지면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완 지시되면서 이게 되면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부가 이제 이 반려라고 되니까 사실 반려라면 금융을 적용해서 뭐 허가할 수 없다든지 이럴 때 반려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몇 해에 걸쳐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려가 되는데 여기에는 좀 이 어떤 시행 규칙도 이제 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제도에서 나오면서 말씀드립니다. 그 시행규칙 31조를 보게 되면 이제 3항에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은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라고 분명되어 있는 사실상 반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이 용된 상태라고 하고 그 후에 보완 요구 사항이 이루어져서 중공검사가 처리됐다면 이 시행규칙 31조 제3항은 사실 이게 부적합한 규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이것을 좀 건의하실 용의로 주십니다. 하여튼 말씀 잘하는데 이게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 보니까 좀 요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가지만은 하여튼 현실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그 규칙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미비하다고 통지를 했는데 그게 보완돼가지고 이제 처리가 됐다라면 다시 여기 규칙에 따라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사항을 무시가 되는 거죠. 신청서를 규정대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거죠. 신청서는 한 장이에요. 한 장인데 그걸 나오면 별로 안 된다. 그러면 뭐 관계부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는데 이제 인허가가 아니라 신고기 때문에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개 규정이 미비하고 잘못됐다면 개정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해졌습니다. 말씀드리면 검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신 의원이 계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민정사무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감사 금액을 선언합니다.